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가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지원 주택 보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 복지 시설을 갖추고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고령자 복지 주택을 내년까지 10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54억 6천만 원에서 내년 122억 8,50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릴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보다 인허가 면적이 13.2%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643만 7천 제곱미터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늘었지만 지방은 1,724만 3천 제곱미터로 25% 감소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차보다 보행자 우선 도시를 만든다는 취지로 시 전역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2023년까지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교차로 5,700곳을 전수조사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가능 지역 516곳을 1차로 선정했고 내년부터 연간 30곳 이상을 단계별로 설치해 나갈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정부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을 함에 따라서 전국의 고령자들을 위한 복지주택을 조성하고 관련 예산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하고요. 1인 고령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의 공급도 더욱더 크게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시다가 궁금증 생기시는 분들 전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하시죠.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할게요.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실 분은요. UNS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이십니다.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시장 상황 살펴보고요. 시장의 흐름에 맞는 전략 세워보는 강의 시간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최근에 서울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요. 집값을 누르면 누를수록 오히려 청개구리 마냥 오르는 모습을 보여요. 앞으로의 전망까지 살펴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자, 뭐 지금 또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또 이제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것도 또한 이제 규제책이 이제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까지 많은 이제 규제책들이 지금 쏟아져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또 나온 이 규제책들, 이것이 또 어떤 또 방향으로 흘러갈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의 시장 상황만 본다라면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 앵커도 얘기했지만 정말 누르면 누를수록 더 올라가는 정말 이 용수철 이름이 청개구리 용수철인지 진짜 이렇게 더 그렇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까지 이제 계속 보여왔었는데, 자, 그렇다면 또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 아파트 규제가 무려 16번, 와. 어마어마하죠. 뭐 저도 뭐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뭐 한 6.19 대책부터 우리가 굵직굵직한 것들만 보더라도 6.19 대책이라든지 뭐 8.2 대책이라든지 9.13 대책이라든지 이번에 또 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그래서 많은 정말 대책들이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그렇다면 뭐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타났을까, 이런 측면도 바라보는 게 좋겠고, 자,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출범한 게 그렇죠. 지금 뭐 거의 2년 6개월, 거의 뭐 반환점을 돌았다고 할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계속 규제 일변도로 추진했던 이 부동산 정책들이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앞으로의 전망을 하는데도 이제 조금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뭐
그 중위 가격, 그러니까 이제 KB 국민은행에서 이제 보통 아파트 쪽으로 해서 중위 가격이라고 하면 중간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위 가격을 좀 살펴봤더니 지금 현재 8억 7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2017년 5월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요. 이 당시에 얼마였냐면 이 중위 가격이 6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억이었던 아파트가 중간값으로 6억이었던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거의 8억 7천이니까 2억 7천만 원 정도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6억의 절반 정도면 3억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50% 정도, 44%가 무려 상승을 하는. 뭐 저도 뭐 부동산 이렇게 그 전공을 하면서 뭐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부가 들어와서 거의 그것도 이제 반환점을 도는 2년 6개월 만에 거의 뭐 50% 가까이 상승한 거는 뭐 정말 특이할 만하다라고 이제 할 정도로 사실상 너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위 가격이 이 정도인데요. 자, 상위 가격, 상위 20%. 자, 그럼 이제 아파트를 만약에 그 비싼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등부터 시작해서 100등까지 이렇게 줄을 쫙 세워놓고요. 이 안에서 1등부터 20등까지를 잘라내고 80등부터 100등까지를 잘라내는 이걸 보고 상위 20%, 하위 2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상위 20% 그러니까 1등부터 20등까지 지금 뭐 수능 치는 우리 수험생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상위 20% 이쪽의 성적을 봤더니 무려 17억. 야, 상위 20%의 평균 가격이 17억을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가장 높게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안타깝다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또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자, 하위 쪽에 20%. 하위 쪽에 20%는 여전히 그렇죠. 3억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20%하고 하위 20%하고 무려 금액 차이가 14억이 난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굳이나 경제학적으로 풀이해서 얘기를 한다면 베블론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비싸면 비쌀수록 좋으면 좋을수록 더 그쪽으로 더 많이 선호하는 이런 현상들을 보고 우리가 베블론 이펙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지금 현재 서울 이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 안에서는 베블론 이펙트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상위하고 하위의 가격이 정말 초초 양극화 될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 서울 안에서도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보자라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중위 가격들, 그러니까 평균 가격도 거의 50% 가까이 올랐고 그러면서도 상위하고 하위 쪽의 간극은 더 많이 벌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2년 반 안에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이거죠. 아크로 리버파크 어떻게 보면 상위 20% 중에서도 지금 뭐 거의 1등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 1등을 또 분석을 해보면 아크로 리버파크가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최근에 34억을 돌파를 했죠. 그 전에 이미 24평형 59제곱미터가 24억, 23억 9,800까지 가면서 깜짝 놀랐었는데 자, 어쨌든 34억, 평당 1억을 넘어섰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지금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그 당시에 이 아크로 리버파크의 가격이 불과 2년 반 전에 같은 아파트가 얼마였냐면 20억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상위 17억하고 3억하고 차이가 뭐 14억이 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아파트 한 채가요. 아파트 한 채가 2년 반 만에 거의 20억짜리 아파트가 34억 최고가까지 가는, 그러니까 2년 반 만에 14억이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실제 뭐 나타났었다 아니면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규제가 비정상적으로 뭐 급등을 부추겼다라는 이런 뭐 비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보면
한 15년부터 좀 살아나기 시작했죠. 15년, 16년. 그냥 이 경기 회복 상승기에 뭐 자연스럽게 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재인 정부 이제 출범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어쨌든 잡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뭐 좀 급박한 마음 이런 것들이 너무 일찍부터 시장에 좀 그것도 과도하게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이제 비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풍선 효과. 지금 이번에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쪽을 누르는 분양가 상한제처럼 그렇죠. 재건축을 못하게 하니까 오히려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올라가면서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올라가면서 훨씬 더 갑자기 급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풍선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또 하나는 내성이라는 건데요. 바로 이거예요. 자, 일단 뭐 8.2 대책, 9.13 대책 나왔을 때 규제가 나오면 일단 잠깐 조정을 받습니다. 그렇죠. 살짝 위축이 되죠. 자, 그렇지만 그 위축됐던 만큼, 눌렸던 만큼 다시 그 힘을 받아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 재상승하면 다시 추가 대책이 나오고 추가 대책이 다시 규제로 갔다가 다시 위축됐다가 재상승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악순환의 패턴을 반복을 하면서 시장은 계속 내성만 키우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따지고 보면 분양가 상한제도 이런 내성 안에서 같은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정부가 그렇죠. 지난주에 2015년 그러니까 4월 이후에 거의 4년 7개월 만에 가장 강력한 카드라고 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을 했습니다. 물론 유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본격적으로 되는 거는 내년 5월 이후가 되겠지만 어쨌든 지정을 했습니다. 서울 27개 동이죠. 강남에 8개 동이 되겠고요. 서초에 4개 동, 송파에 8개 동, 또 강동에 또 2개 동이 되겠고 또 영등포 쪽에 하나, 그다음에 이제 강 위로 강북 쪽으로 올라가서도 지금 마포 쪽에 아현 하나죠. 그다음에 또 용산 쪽에 지금 한남하고 보강, 또 한남 뉴타운 쪽이니까 2개가 되고 또 성수 일가 그러니까 성동구 쪽에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27개 동을 지금 지정을 했는데 정부가 기대하는 거는 기존의 HUG 그러니까 도시주택공사에서 기금공사에서 했던 이때보다 분양가가 그래도 한 5%에서 10% 정도 낮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강남 기준에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지금 가장 높은 분양가 HUG에서 했던 게 한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당 5천만 원 안쪽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정도 낮아진다 그러면 4,500 이하, 뭐 많게는 뭐 거의 뭐 4천만 원 초반대나 아니면 지금 민간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3천만 원대까지 나오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분양가가 낮아진다라는 건 좋은 의미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 반대편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평당 1억이에요. 주변의 아파트들은 7천만 원, 8천만 원, 9천만 원, 1억까지 가는데 지금 바로 지금 그 주변에 더 좋은, 더 신축 아파트가 오히려 평당 뭐 4,200, 4,300 또 때로는 3,800 이렇게 되면 이게 당연히 로또 청약에 대한 광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30억짜리 아파트를 그것도 새 아파트를 15억, 16억에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번에 이게 나타난 게 르엘 대치 같은 거죠. 자, 르엘 대치 같은 경우에 세상에 대치동 강남 한복판에서 지금까지 세 자릿수 청약 경쟁률이 나온 것도 뭐 정말 의아할 정도인데 지금 이번에 최고 경쟁률이 461대 1까지 갔습니다. 실제로 진짜 청약 강풍이라는 게 실제로 이번에 뭐 반포 구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르엘 지금 센트럴 신반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도 지금 평균 경쟁률 87대 1인데 최고 경쟁률은 또 세 자릿수가 넘어간.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발표 나고 나서부터 바로 직전에 지금 한 게 461대 2. 와, 정말 네. 정말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자,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을 더 과열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도 뭐 예전 같으면 8.2 대책에는 9.13 대책 나왔을 때는 대책 나오자마자는 그래도 한 몇 달 정도는 조정을 받았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 이제 내성이 이렇게 키워지다 보니까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서울 안에서 가장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거는 강남이 1위고요. 송파가 2위, 강동이 3위 이렇게 오히려 강남 4구가 규제를 받은 곳이 지금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유예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 82제곱미터가 23억을 호가하고 있고 76제곱미터도 지금 21억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벌써 20억 3천에 실거래가 됐잖아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뭐 피하지 못한 것들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 더더구나 피한 것들도 둔촌주공하고 길동 같은 길동 신동아 이런 데들은 오히려 매수까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어쨌든 호가가 갑자기 낮아진다라든지 아니면 뭐 금매가 쏟아진다든지 이런 현상들은 실제 나타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뭐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상승장에서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망설이지 않는 것이 현명한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수요자들한테는 어쨌든 이거 규제 아니에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역사상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맞습니다. 30억짜리 아파트가 15억, 16억에 분양되는 이런 역사상 또 이런 기회가 또 올까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고. 자, 규제로 인해서 만약에 일시적인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또 투자자들에게는 언제나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자, 결국 이렇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모두가 투자에 나설 때 내가 투자하지 않는 것도 위험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그 전에 뭐 만약에 정말 아크로 리버파크 20억 할 때 내가 투자를 했었다면 이런 뭐 10억 뭐 거의 14억까지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투자의 이런 상승장에서는 너무 망설이지 말고 자 그렇지만 너무 막 서두를 필요는 없겠죠. 그 안에서 망설이지 않고 항상 어떤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 그려갈 것이다 라고 전망 내놔주셨고요. 자,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만드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재성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에도 참석을 해보시면 큰 도움 얻어가실 것 같은데요. 먼저 매주 수요일과 그리고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열리는 세미나입니다. 수요일에는요. 서울 역세권 소액투자 실전 전략을 짜드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한 정보를 공유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고 대표님과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똑똑한 부동산 찾으러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느 지역 보고 계세요? 자, 뭐 강남 4구, 네, 강남 4구 안에서도 최근에 또 강동구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 강동구 안에서도 한강이 직접 마저 보이는 내 집에서 한강이 보이는 이런 천호역 있는 천호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남 4구인 강동구를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보 바로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유재성 대표와 함께 떠나볼 곳은 바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5호선과 8호선이 함께 지나는 천호역에서 저희 복층형 원룸 구조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만나볼 텐데요. 자, 시세 살펴보시죠. 약 2억 원에서 2억 1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입지와 개발 호재 우선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강남 4구, 강동구 안에서도 이 지역을 대표하는 곳이 천호동이잖아요. 바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아크로 리버파크 아까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요. 정말 지금 뭐 대한민국 거의 1등이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아크로 리버파크가 그 집에서 한강이 보이는 한강 조망권을 갖춘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강남 4구를 보자면은요. 자, 서초에 반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강남에는 당연히 압구정이 있죠. 자, 그러면 또 송파에는 잠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동에는 바로 천호동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 천호동 안에서도 가장 핵심을 꼽으라면 바로 천호역이 되겠습니다. 네. 뭐 일단 뭐 천호동 쪽에 가면 그 천호역 쪽에 가면 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이마트라든지 뭐 또 그 로데오 거리 뭐 가장 천호동 안에서도 가장 번화한 것이 이제 또 천호 당연히 역이 되겠죠. 뭐 또 5호선은 당연히 뭐 그 광화문 쪽 그러니까 시내 쪽으로 가는 거고 또 8호선은 그러니까 잠실 그러니까 강남까지 또 세정거장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시내 쪽으로 시내 도심 쪽으로 강남 쪽으로 다 이동할 수 있는 곳이 또 바로 천호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더블 역세권에서 정말 내 집에서 대로변을 따라서 쭉 그냥 한 2분만 걸어가면 제가 3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한 2분 안쪽이 되겠는데요. 그냥 딱 걸어가면 내 집인 거예요. 대로변 상업지역에. 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입지적으로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쪽이 또 천호 유타운 그렇죠. 지금 뭐
우리가 용산에서도 집장촌 개발하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죠. 또 뭐 청량리 쪽도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죠. 자, 천호동도 마찬가지로 이 집장촌 개발이 돼서 지금 4개 동의 40층의 주상 복합이 지금 63빌딩만한 게 4개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바로 이 지역에 이런 큰 변화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더더구나 강남 4구 안에서 한강이 보인다라는 바로 이 미래 가치를 우리가 보고 투자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더더구나 이쪽이 뭐 집만 생기는 게 아니라 잠실국제기료 복합지구라는 큰 또 빅사이즈의 일자리가 늘어나죠. 고덕 비즈밸리라는 쪽에 또 많은 일자리가 늘어나죠. 자, 지도를 좀 보면은요. 자, 지금 이게 한강이에요. 지금 여기가 지금 뭐 바로 잠실이잖아요. 자, 잠실에서 그냥 이렇게 쭉 걸어서 올라오면 바로 있는 곳이 천호동, 천호역이 되겠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천호 유타운이 있는 바로 이 천호동, 천호역 내 집이 있는 바로 여기에서 실제로 한강이 보인다라는 거, 이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만큼 자, 뭐 아파트만 한강이 보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또 신축이니까요. 그러니까 1인 가구들도 한강이 보이는 집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미래 가치는 훨씬 높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고덕 비즈밸리 쪽에 요즘 뭐 고덕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84제곱미터 33평 고덕 그라시움이 8억 분양했던 게 지금 13억, 14억까지 바로 가는 이곳입니다. 자, 이케아 들어오는 유명한 곳이죠. 자, 잠실국제교류 복합지구 쪽에 뭐 현대 글로벌 빌센터라든지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잠실 제2코엑스까지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다 흡수할 수 있는 수혜가 되겠고, 자, 광나루 한강공원이 바로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 좋은 곳이죠. 자, 길동자연생태공원 캠핑장까지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자, 올림픽공원까지 그냥 뛰어서 조깅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바로 그 거리에 있습니다. 자, 서울 아산병원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까 더 뭐 막 좋은 거죠. 자, 어쨌든 천호동 쪽은 강동 안에서도 또 한강이 보이는 너무 훌륭한 입지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개발 호재는 물론이고요. 한강 조망이 워낙 뛰어나다고 강조해 주셔서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임장 가보시면은 이런 부분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전략을 세워서 접근을 해볼게요. 이곳 천호동 쪽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까요? 자, 뭐 서울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지만 정말 강남 4구, 그것도 그 안에서 한강이 보이는 내 집, 이런 정말 한강 조망권 소형 주택에, 물론 우리가 뭐 20억, 30억 있으면 뭐 아파트 투자하면 돼요. 자, 그렇지만 다 20억, 30억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강남 4구에 그것도 5호선, 8호선 더블 역세권에 대로변에 있는 상업지역의 미래가치. 자, 1인 가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 이런 상업지역, 번화한 거, 그러니까 슬리퍼 신고 백화점도 가고 슬리퍼 신고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자, 더더구나 1인 가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복층형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1층은 생활 공간으로 이렇게 쓰고 또 침실은 따로 있어. 뭐 샤워도 뭐 2명이 살 수 있는 샤워 하우스도 될 수 있겠죠. 이런 복층형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상권이 굉장히 번화되어 있는 저희 천호역 가까이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복층형의 뭐 원룸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에 투자를 해본다면요,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어느 정도일까요? 자, 정말 뭐 20억, 30억이면 어렵습니다. 자, 그렇지만 1인 가구 또 소형 주택이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신축인데요. 자, 2억에서 2억 1,00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전세가 뭐 한 1억 8,500에서 1억 9,500 이 정도 사이가 되다 보니까 정말 한강이 보이는 집, 그것도 대로변 상업지역 더블 역세권 강남 4구 안에 1,000에서 1,500만 원이라는 정말 소액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월세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많잖아요. 월세인 경우에도 이렇게 세입자들이 좋아하는 곳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이 경우에도 월세가 거의 75만에서 85만 원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강동구 천호동에서 지금 만나보고 있습니다. 복층형 원룸 구조에 이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연락을 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매력적인 부동산이라도 반드시 주의할 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 유의해 보면 좋을까요? 자, 제가 한강 얘기했잖아요.
아까도 뭐 그 임장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내가 가봐야 된다라는 거죠. 뭐 정말 도보 2분 거리인데 내 세입자들이 좋아하는 것이 그래서 현장 임장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내셔서 대표님과 함께 임장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강동구 천호동에서 만나봤고요. 유지성 대표님 오프라인에서 따로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고요. 일단 수요일에는 서울 역세권 소액 투자 실전 전략자 드린다고 하고요. 자, 토요일에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고 방문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 시간 채워주신 유재성 대표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대표님의 정보들 정리해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0월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연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57%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83.5로 전월 대비 2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조정안 발표로 급격히 위축됐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부동산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68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성필가에서 강정현 부장님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부장님께서 소개하실 두 지역 기대가 됩니다. 일단 간단한 포인트부터 두 지역 짚어주실까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강남구 논현동 상가와 그리고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강남이라는 입지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상가이기 때문에 상권 분석에서 좀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공사 대금이 투입되고 있는 노원구 월계동에 대해서 어떤 향후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이 두 곳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곳 강남구와 그리고 노원구입니다. 각각의 유형이 다르니까 집중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지역부터 떠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오늘 강정현 부장과 첫 번째로 확인할 곳 바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저희 7호선 학동역 주변에서 상가 찾아볼게요. 상가의 시세 금액 살펴보시죠. 자, 시세는요 약 14억 4천만 원에서 23억 1천만 원까지 예상되래요. 자, 상가 투자는 그 무엇보다 그 지역 상권에 얼마나 많은 수요층이 있느냐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 지역만 살펴봐도 강남구 논현동이니까 정말 상당한 수요가 기대가 됩니다. 지금부터 소개 들어볼게요.
예, 오늘 첫 번째 소개드릴 강남구 논현동의 상가인데요. 자, 상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상권 분석입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상업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유동인구와 고정인구 수가 얼만큼 되고 그 인근 지역의 거주자들의 연령층과 그리고 소득 수준, 그리고 어느 업종의 직종을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요. 또한 이제 향후 전망 이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기존에 활성화되어 있는 상권인데요. 자, 뭐 강남이라고 한다면은 명품 컬처 네트워크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강남 도산 사거리 쪽에 있는 다이닝 스트리트, 고급 음식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압구정 로데오 거리, 그리고 청담동 하면 다들 아실 겁니다. 명품 거리를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요. 이쪽 세 개의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의 고소득층이 좀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령층을 따진다면은 40대에서 50대 이상층이 좀 많이 분포가 되고 있는 상업 지역입니다. 그리고 좌측편으로 가게 되면은 신사동 가로수길, 그리고 아래쪽에는 논영동 가구거리와 목잘 골목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젊은 20, 30대 층이 좀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강남의 좋은 입지가 뭐냐면 바로 20대부터 5, 60대까지 골고루 다양한 계층들이 이미 이 상권을 이용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뿐만 아니라 직장인 수요층 또한도 많이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강남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비즈니스 특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언주역 주변에는 이미 차병원을 비롯해서 다양한 의료기관들이 이미 입점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에서 언주역부터 선정릉역 이 사이 부분에 국내 유수의 많은 호텔들이 이미 들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교통이라는 부분인데요. 강남은 뭐 무려 3호선, 7호선, 그리고 2호선, 9호선까지 4개 호선이 이미 들어오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 외곽 쪽에 있는 분들도 많이 이 강남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 이런 지역에 어떠한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느냐 봤더니 20대부터 50대까지 가장 많이 분포를 하는데, 이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소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권을 이용할 수가 없겠죠. 근데 지금 현재 주소득 타겟이 되고 있는 40, 50대층이 무려 월 소득만 하더라도 500만 원 이상 이렇게 소득을 받아가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무려 강남 거주자가 6,584만 원 정도의 평균 소득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냐? 일반적인 상가가 아니라 프리미엄급 어느 정도 고급 상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소득 계층까지도 흡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거의 이제 직종별을 봤을 때는 사무직이 가장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문직, 그리고 나머지 서비스직 해서 준 전문직급 이상이 무려 50% 이상이 강남권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타겟층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강남이라고 한다면은 많은 회사들이 이미 들어서 있는 상태인데, 보시게 되면은 논현동 같은 경우 이미 10만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삼동에 약 18만 명, 그리고 삼성동 같은 경우가 한 10만 5천 명. 그래서 강남에만 무려 한 60만 정도의 근무자들이 종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수요층뿐만 아니라 직장인 계층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권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유동인구와 고정인구가 있기 때문에 강남을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일 건데요.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향후에 내가 만약 이 상가를 다시 팔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시세 정도 차익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주변에 개발 호재가 필요할 건데요. 개발 호재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울 2030 도시개발 기본 계획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거기에 하위 계획이 바로 비전 2030 글로벌 강남 종합 발전 계획입니다. 자, 이 발전 계획을 제가 만약 이 시간 얘기한다면 한 200페이지 정도 이상이 되는 한 논문을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밤을 새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페이지의 가장 요약은 뭐냐면요. 4개의 발전 축과 그리고 4개의 클러스터로 운영을 시킨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사역부터 그리고 강남역까지를 강남대로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축은 이미 판매 시설과 여러 가지 유흥 상가들이 입점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업적인 부분으로 발전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강남역부터 삼성역까지 우리가 테헤란로라고 얘기하는 테헤란축, 여기는 많은 기업들, 금융업들, IT 업종들이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 회사로 발전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사역부터 청담, 청담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무려 500여 개 이상의 연예 기획사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한류 거점, 그래서 문화, 컨텐츠 사업으로 많이 발전시킬 거고요. 그리고 청담역부터 삼성까지는 영동대로축, 가장 많은 핫이슈가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 축은 같은 경우는 국제 업무지구로서 이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렇게 네 가지가 바로 발전 추구라고 하고요. 그리고 네 개의 클러스터는 자, 여기에 보이시는 압구정부터 그리고 한겨울까지 여기를 한류 관광 문화 산업 벨트로 아까 말씀드렸던 청담역을 끼고 있는 많은 기획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 한류 열풍으로 한류 벨트로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 삼성역부터 하겨울, 잠실역까지는 MIC 산업벨트라고 하는데요. MIC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건데요. 마이스 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IC 뭐 미팅, 그리고 컨벤션, 그리고 전시, 그리고 뭐 인센티브 관광 이런 것들을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복합 전시 이런 산업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마이스 산업이라는 부분이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은 이미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산업을 통해서 뭐냐? 외국 바이어들 그리고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 R&D 그리고 수석 문정까지는 의료 R&D 벨트로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좀 잘려 있는데 문정부터 판교까지 여기는 IT 벤처 벨트로서 이렇게 4개의 클러스터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강남은 1970년대부터 이미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좀 많이 노후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 지구 단위 계획, 테헤란로, 그리고 역삼지구 이 세 군데의 지구 단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강남에서 2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무려 한 5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들을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그 재건축을 해서 사람들이 다니기 좋은 보행자 통로들을 이제 만드는 것이 이 지구 단위 계획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테헤란로 쪽에 가로정원 그리고 가로정원 등 이러한 가로정원들을 조성을 하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변 시설도 좀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이제 다니기 편한 통행 도로를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강남의 어느 정도 발전 계획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제가 핵심적인 또 큰 사업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는데요. 자, 작년에 뭐 많이 이제 강남대로를 다녔다 보셨다고 한다면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지하 도시 개발 이런 현수막이나 팜플렛들을 많이 한번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업이 바로 뭐냐? 영동대로 통합 환승센터를 만들겠다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엑스 그리고 맞은편에 한전부지 이 사이에 있는 것이 영동대로인데요. 이 영동대로를 지하 6층까지 하나의 지하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계획입니다. 무려 1조 7천억 정도의 금액을 투자를 하고요. 원래는 이전 연도 말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으나 조금 문제가 생겨서 내년 초부터 어느 정도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지하 6층부터 지하 1층까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냐면 지하 6층 같은 경우는 위례 신사선이 이제 통과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하 5층부터 4층까지는 5개 강력 도시를 달릴 수 있는 GTX 그리고 KTX를 이제 선로가 깔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하 3층에서는 고속버스, 관광버스 등의 버스 환승센터, 그리고 1층과 2층에서는 뭐 대규모 박물관, 그리고 도서관, 각종 쇼핑몰들이 입점을 할 예정이라서 이런 대규모 공사 반드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양재 IC부터 한남 IC까지 약 한 6.8km 구간을 지하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자, 여기는 항상 뭐 운전을 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잘 아실 건데요. 항상 극심한 정체 구간입니다. 평균 속도 30km 미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을 통과를 할 때마다 많은 직장인들이 많이 고민을 했을 건데요. 자, 이러한 구간을 무려 이제 지상의 도로를 없애고 지하 도로로 만든다는 건데 복층 구조 형식으로 해서 왕복 12차로를 만들 것이고요. 거기에 사라진 도로에는 이러한 공원을 형성시켜서 반포 쪽에 거주하신 분들이나 이들이 강남 쪽으로 넘어올 때는 기존 같은 경우는 우회를 좀 했었지만은 현재 같은 경우 만약에 이
지하 공사가 완료된다고 한다면 쉽게 도보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보행 공간을 만들겠다는 부분이고 교통체증까지 완화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편리성까지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위에도 강남 일대에는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1번, 2번 같은 경우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영동대로 통합개발 뿐만 아니라 한전부지의 GBC 개발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 이제 강남역부터 신논현역인데 이것 또한도 극심한 정체를 구간이 있고요. 사람들이 이제 문화거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하도로 3.8km 구간을 지하한다는 장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5번 여기 부분은 이제 롯데칠성 부지와 코오롱 오피스타운인데요. 55층 규모의 업무와 숙박, 여러 가지 복합 시설들이 이제 들어설 예정이고 그 이외에 남부 터미널과 고속 터미널의 현대화 사업, 그리고 서리풀 터널의 서리풀 공원의 정보사 이전을 해서 문화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강남의 발전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030년까지는 어찌 보면 강남에서는 지속적인 개발 계획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지가 상승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오늘 말씀드렸던 이 주변에 있는 상가 매물의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요. 논현동에 있는 매매 상가는 14억 4천만 원에서 23억 1천만 원으로 매매가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료 2억 원에 그리고 월세는 400만 원에서 620만 원으로 월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금은 대출을 받을 경우 6억 2천만 원에서 9억 5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십니다. 네, 말이 필요 없는 지역이죠. 강남구 논현동에서 여러분들 관심 있어 하시는 수익형 부동산 상가로 찾아봤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합니다. 자, 부동산 정보체크 오늘 강정현 부장과 두 번째로 떠나볼 곳은 바로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입니다. 저희 1호선 광운대역 주변에서 방 4개짜리 다세대 주택을 찾아볼 건데요. 시세 살펴보시죠. 약 3억 9천만 원에서 4억 1천만 원까지 예상되래요. 자, 이번에 노원구로 가볼게요. 가까이에 광운대 역세권 개발도 기대되고 또 생각보다 넉넉한 크기의 방 4개짜리 부동산을 찾아오셨다고 해서 바로 소개 들어볼까요? 자, 이번에 설명을 드릴 부분은 노원구 죄송합니다. 월계동인데요. 자, 이 월계동은 생소한 부분도 많으실 거고 아직까지 좀 노후가 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가 개발이 뭐가 있을까라고 많이 의문을 가지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단 다세대 주택이란 주거형 건물 같은 것을 보실 때에는 꼭 5가지를 좀 먼저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가 역세권, 그리고 학세권, 숲세권, 그리고 주변에 편의시설들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발 호재가 있는지 이런 5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입지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면 인근에는 북서울 꿈의 숲과 영축산 근린공원이 있는데요. 자, 북서울 꿈의 숲 서울에 있는 공원 중에서 4번째로 가장 큰 약 90만 제곱미터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자, 과거에는 드림랜드라고 이제 일컬었던 이 공원 안에는 여러 가지 미술관, 연못 등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영축산 공원 같은 경우도 아침에 조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조깅을 하거나 러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까지 갖춰져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인근에는 이제 강운대역, 1호선 강운대역과 그리고 1호선 6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석계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강운대역에서는 이제 거의 초역세권에 있는 매물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운대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만약 자차를 이용한다고 한다면 바로 옆에 있는 동부간선도로를 통해서 강남권까지 진출입이 좀 용이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학군이란 부분인데요. 단순히 초, 중, 고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대학교, 강운대학교와 인덕대학교까지 초, 중, 고 대학교까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연령층이 20, 30대, 30, 40대만 사는 지역이 아니라 50, 60대까지 다양한 계층이 살 수 있는, 거주를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을 꼭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또 주변 인근에는 대형마트, 이마트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현재 이마트 트레이더스까지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마트와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같이 있는 지역은 거의 드물게 있는데요. 보통은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두 군데가 같이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왜 이러한 대형마트가 2개가 들어왔는가? 그만큼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은 공사 대금이 투입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노원구 월계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1조 6천억 정도로 동북선이 지금 현재 올해부터 이제 착공이 시작돼서 2024년 목표로 이제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역세권 개발 3조 원, 그리고 가운데 캠퍼스 증축이 130억, 그 장유타운 사업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금액이 좀 현재 투입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대형마트, 그리고 GTS 4조 원,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 1조 원 해서 대략 한 8조 원 정도가 지금 이 한 지역에 투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서울에서도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갈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광북구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북선 경전철입니다. 자, 경전철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이제 뭐 한 2량짜리, 3량짜리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상으로 다니는 이런 전철을 생각을 하실 건데요. 자, 이번에 생기는 이 동북선 같은 경우는 지하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일반 지하철과 한승역이 무려 7개의 한승역을 가지게 되고요. 상계역부터 왕십역까지 총 13.4km 구간을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상계역에서 왕십역까지 기존 46분에서 24분으로 무려 22분이나 단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의 요충지 꼭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가장 이제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대부분 알고 있는 GTX 사업일 겁니다. 여기는 이제 지역이 양주 덕정부터 수원까지 가는 신호선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강운대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이제 예비 타당성이 통과를 하게 되었고요. 2021년 착공을 해서 27년 완공 목표로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1호선이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은 GTX 신호선까지 해서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GTX가 다니려고 한다면은 일반적인 역사가 가지고 역사로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지하철 같은 경우는 지하 20-30m면은 다닐 수가 있지만 GTX는 100km 이상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무려 40에서 50m 정도의 지하 깊이까지 파야 되고요. 그 역 또한도 변모를 해야 되는데, 자, 앞으로 역세권 개발은 이렇게 변합니다. 자, 현재 강운대역은요, 민자 역사 구간과 크게 물류시설 이렇게 두 군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 역사 구간이 이제 앞으로 노원구 복합 환승센터로 바뀌게 될 거고요. 그리고 물류센터는 현대, 그리고 한솔 현대자동차 출고센터가 현재 물류센터가 지금 현재 있는데, 다행인 것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이전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변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강운대역은 성북 복합 역사 기지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물류기지가 있던 자리에는 공공청사가 들어옵니다. 자, 강원대학교는 박원순 시장도 지금 현재 좀 밀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인데요. 창업의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창업지원센터가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로 인해서 강원대학교에도 먼저 창업 관련된 이런 학과들이 신설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젊은 층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이 지역에서는 주거와 상업 그리고 업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49층의 랜드마크 타워가 들어서게 되고 약 한 2,500세대 정도의 주상복합이 건립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이런 강운대를 비롯해서 또 주변 일대에는 많은 집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12년부터 현재까지 2019년 8월 달까지 연립 다세대 주택의 시세를 알아봤더니 무려 한 8천만 원 정도가 이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그래프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개발들이 하나씩 진행될 때마다 이러한 가격들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아파트만의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연립 다세대도 이런 식으로 실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또 주변 일대에는 여러 가지 뉴타운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인 뉴타운 이 가장 가까운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한 것인데요. 얼마 전에 6월 달에 이제 입주를 시작한 레미안 포레스트 카운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한 7천에서 8천 정도 가격이 좀 오른 상태이고요. 아직까지 강원대학교 이 강원대 장인뉴타운 같은 경우는 아직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예상 시세를 한번 분석해 보면요. 현재 매매는 포름 구조고요. 3억 9천만 원에서 4억 1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3억 1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까지로 투자 가능한 지역이 바로 노원구 월계동입니다. 네, 노원구 안에서도 가장 많은 공사 대금이 투입되는 호재가 있는 바로 월계동에서 저희 방 4개짜리 다세대 주택 함께했고요. 자, 이 시간 채워주신 강정현 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부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는 계속 열어두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다가 생기신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계속해서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더욱더 유익한 정보 들고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